1966년에 주니어 라이트 미들급 세계 챔피언을 기록한 33승 2패 2무 김기수 선수를 시작으로 2004년에 마이클 브로디 선수를 KO시키고 WBC 세계 챔피언이 되고 K1 무대로 진출한 지인진 선수까지, 한때 대한민국은 복싱 강국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기를 차츰 잃어갔고 계속해서 멋진 선수들이 배출되었으나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어느새 복싱은 마이너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WBC의 술라이만 회장은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기자회견까지 열고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날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있는 복싱 단체에 WBC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알리기 위해 왔습니다. 한국은 대단히 챔피언을 많이 배출했지만 최근 활동이 부족했습니다. 단체들 간의 문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해야 될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복싱의 인기가 줄어든 것은 둘째치고 세계 무대와도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싱 붐이 다시 한번 불길 바라는 마음에 상당히 특이하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 선수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오늘 차도로 방송의 주인공인 복싱 선수 김강용 선수의 스토리는 정말 유니크하죠. 2015년에 자비로 미국까지 날아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강함을 보여준 멋진 선수. 한동안 한국 복서가 미국에서 경기를 치를 일이 없었는데 김강용 선수의 승리는 3년 만에 미국 땅에서 한국 선수가 이루어낸 아주 값진 승리였습니다. 특히 그가 미국 진출을 하게 된 이유는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1988년 8월 19일에 태어난 김강용 선수는 뛰어난 동체 시력과 탄력적인 움직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복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강해지는 것에 집착한 김강용 선수는 선천적으로 힘이 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정의에 대한 개념이 뚜렷했던 김강용 학생은 약자를 괴롭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힘은 소중한 것을 지키는 데에만 썼습니다. 순수하면서도 단순히 강해지고 싶었던 김강용 학생은 중학교 1학년 때 문성길 복싱클럽을 찾아 입관합니다. 이 역시 약자를 도우며 강자에게 맞서기 위함이었고, 학교에서 친구가 누구에게 맞거나 돈을 뺏기는 등 부조리한 일이 발생하면 괴롭힘당하는 학생을 위해 직접 나서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학생들이랑 마찰이 잦으면 조용할 날이 있을 수 없죠. 중학생 내내 학교에서 싸움을 가장 잘해 통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자주 싸움에 휘말리며 중학생을 마감한 탓에 주변 어른들은 계속 걱정을 했습니다. 이에 복싱 체육관 관장님은 김강용 학생이 길거리 싸움을 다시는 하지 않으면 첫 복싱 경기 출전 기회를 준다고 말하죠. 단순한 싸움꾼이 아닌 강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다른 사람들과 건전하게 경쟁을 할 수 있다니 김강용 학생은 순간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관장님과 약속을 하고 길거리 싸움을 그만두기로 하죠. 고등학교 1학년 당시 김강용 학생은 친구들과 까치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질이 좋지 않은 선배들과 마주치게 되었고 김강용 선수와 친구들은 선배들에게 일방적으로 맞게 됩니다. 그는 관장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분노를 참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군요. 그리고 끝내 약속을 지킨 김강용 선수, 관장님께서도 좋게 보고 드디어 첫 경기를 잡아주십니다.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서울 신인 대회였죠.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렸던 첫 대회에 출전한 것이었습니다. 대회가 열리기를 두근두근거리며 기다린 김강용 선수였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하니 자신은 긴장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긴장을 너무 안 하다 보니 상대방이 날리는 펀치의 충격이 그대로 전해져 펀치가 꽤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강용 선수는 신인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최우수 선수로 선정까지 되죠. 김강용 선수는 첫 시합부터 칭찬받았던 위빙과 더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런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신인 왕전에 출전합니다.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김강용 선수는 최우수 후보라는 타이틀도 받고 스폰서와 격려금도 들어오고 선물로 가운까지 받게 됩니다.
예비 개최 때까지만 해도 잘 통과해서 컨디션 조절을 잘했지만 집중력이 갑자기 흐트러진 것일까요? 체중 조절에 실패하여 본 개최량 때 아예 체급을 올려서 경기를 하면 안 되냐며 무리한 부탁까지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그는 그 자리에서 아예 경기를 포기하려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관장님과 코치님이 다급하게 달려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보자고 설득하고 그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끝까지 도전해보자고 마음을 고칩니다. 야, 김강용 선수에게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네요. 멋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급하게 땀복을 입고 그 위에 패딩까지 착용하고 사우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0분 동안 사우나 속 열기 속에서 미트를 치고 섀도우 복싱을 하는 등 몸에 있는 온갖 수분을 다 빼냅니다. 그렇게 1시간도 안 돼서 2.8kg를 줄이는데 성공한 김강용 선수는 결국 개최를 통과하지만 한계까지 몰아붙인 그의 몸은 말이 아니었죠. 경기 전부터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그는 컨디션이 매우 나빴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사실 김강용 선수가 훨씬 더 우세했으나 몸은 이미 말이 아니었죠. 정타는 김강용 선수가 몇 배는 훨씬 더 많이 맞췄지만 김강용 선수는 한 대만 맞아도 다리가 풀리는 등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데미지가 배로 들어갔습니다. 사전 인터뷰를 통해 김강용 선수 본인은 이 경기가 굉장히 치욕스러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후 슬럼프에 빠진 그는 대학교도 중퇴를 하는 등 방황을 거듭하죠. 그리고 그는 군입대를 결정합니다. 당시 그는 해병 수색대, 특전사, UDT, SSU, 북파 공작원 등 김강용 선수답게 일부러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가는 것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이 중 가장 기간이 짧은 2년짜리 해병대를 지원한 그는 막상 군대를 가보니 생각했던 곳과 너무 달랐다고 하죠. 결국 처음 희망했던 수색대로 빠지지 않게 되었고 해병 일반 보병으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제대 후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러던 와중 신인 왕전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관장님을 찾아가게 되죠. 이렇게 김강용 선수는 다시 한번 복싱을 진지하게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45일 훈련하고 2012년에 열린 MBC 신인 왕전에 출전하죠. 5년 만에 다시 한번 그 신인 왕전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45일 동안 정말 짧고 굵게 준비를 한 김강용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준비 기간도 너무 짧았고 패더급에서 라이트급으로 올린 상태라 속으로는 욕심부리지 말고 자신이 머릿속으로 그린 복싱 경기를 펼치고 후회 없이 링에서 내려오자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강기성 선수와 붙는데요. 강기성 선수는 당시 2전 2승 2KO로 결승에 올라온 강타자였습니다. 김강용 선수는 애초에 우승이 목표가 아니었지만 막상 결승에 올라가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무조건 내가 이긴다. 내 복싱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집중력을 200%로 끌어올리고 3대0 깔끔한 만장일치 판정승에 성공합니다. 김강용 선수 본인은 운과 타이밍이 잘 따라주어 이겼다고 말했으나 노력하는 자에게만 운과 타이밍이 주어지는 것 같다며 우승 당시 열심히 훈련한 시간들이 모두 주마등처럼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죠. 신인왕 등극 후 파이트머니가 54만 7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밀린 핸드폰비를 내니 그대로 주머니가 비어버린 것이었죠. 서러운 현실을 맛본 김강용 선수는 자신의 재능인 복싱을 살려 복싱 코치 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 탓에 복싱에 대한 열정도 식어가고 있었죠. 김강용 선수는 복싱은 취미로만 하고 돈 버는데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가장 친했던 친구는 옆에서 항상 넌 다시 복싱했으면 진짜 좋겠다. 모은 돈으로 미국 가서 복싱으로 출세해라. 넌 복싱할 때가 제일 멋있어. 이런 멋진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행기 값만 200만 원이었고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미국 땅에 무작정 가는 것은 무모해 보였죠. 그러던 도중 2015년 2월 1일 친구는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고 인정받았던 멋진 친구였기에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자 김강용 선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울기만 했습니다. 친구와의 지난 날을 추억하며 과거 카카오톡 내용을 읽던 도중 친구가 장문으로 미국에 한번 갔다 오라고 쓴 대화 내용들을 보게 되었죠.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3주 뒤인 2월 21일 김강용 선수는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왕 이렇게 가는 거 세계 챔피언이 돼서 돌아오자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미국을 향합니다. 저렴한 항공편을 구해 15시간 정도 걸려 미국에 도착한 김강용 선수. 막상 미국에 도착했지만 대중교통은 기본 대기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이었고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영어도 안 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단어 공부를 한 김강용 선수.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밤마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김강용 선수는 필리 패스트레인 복싱 체육관을 찾고 미국에서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2달 반 동안 75kg에서 60kg까지 빼고 경기에 출전하죠. 이번에도 감량을 하면서 무지하게 고생을 하지만 김강용 선수는 친구와의 약속만 생각하며 앞만 보고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강용 선수는 드디어 자신의 원래 목적이었던 미국에서의 복싱 경기에 진출하게 됩니다. 정말 떨렸을 것 같습니다. 친구와의 약속, 그리고 자신과의 꿈. 굉장히 생각이 많았을 것 같네요. 벅찬 감정을 억누르고 링 위에 오른 김강용 선수. 그는 1라운드에 상대 선수를 다운시키고 전 라운드를 가져가 판정승을 챙깁니다. 하지만 본인은 경기 내용 자체가 불만족스러웠다고 말했죠. 사전 인터뷰를 통해 김강용 선수는 이날 너무 승리가 간절하여 평소대로 경기에 임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국으로 귀국한 김강용 선수. 그는 현재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복싱 바이러스 2에서 열심히 복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복싱을 위해 살 것이며 훗날 대한민국의 큰 프로복싱 선수촌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김강용 선수가 미국에서 뛰면서 느낀 점은 바로 미국 선수들은 웨이트를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길 세계 무대에서 강한 정신력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며 체계적인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후배들이 꼭 다치지 않게 똑똑하게 훈련하길 바라며 목숨을 걸 수 있을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강함과 정의에 대한 집착이 있던 소년이 프로복서가 되고 미국까지 가서 한국의 강함을 보여주었죠.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입니다. 이상 김강용 선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복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김강용 선수 보십시오. 머리와 상체 움직임으로 펀치를 모조리 피하는 모습. 진짜 멋있습니다. 김강용 선수의 풀 스파링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복싱 펀치에서 김강용 선수 영상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추천 영상 양쪽이 나오고 있으니 클릭 꼭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차도로였습니다.